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인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충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화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술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자, 양토이면서 굉장히 큰 토라고 말씀드렸죠. 고황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토가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하면 울체가 되는 것이니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자,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다고 합니다. 득령,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술월에 무토 또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 소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소토 또는 제가 소벽이라고 하는데 소토, 소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땅이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죠.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은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초라든가 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큰 땅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지 좋은 것이지, 큰 땅에다가 잔디 심어봤자 텔레토비 동산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편관칠살인 간목을 써야지만 그 무토로서의 용도성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간목칠살도 왕해야지만 무토 큰 땅에다 나무를 많이, 땅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왕, 일간이 왕하고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명리에서. 자,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고, 간목도 세력이 크게 얻었다라고 하면 살고 칠살도 왕하고, 그것이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통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출상 입상이라고 하는 뜻은 나가면 명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들도 조금씩 귀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사주 볼 때 다 필요한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무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월령 자체를 얻어서 무토가 왕하고 상대적으로 간목 자체가 약합니다. 원래는 목
극토해서 목이 토를 극하고 이기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왕하게 되면 토왕이라고도 하고 토가 많게 되면 토다목절이라고 해서 목이 오히려 반대로 부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수월에부터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요 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신앙하기 때문에 제사를 같이 쓸 수 있죠. 제성하고 살. 그래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제성으로서 살을 생해야지만 내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약살이 되는 것이고, 수월의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자체는 차가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은 땅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이때 목을 보게 되면 목에 화를 생하고 더욱더 이 무토가 사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를 갖다 놓게 되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간목과 개수를 먼저 말한 것이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도 사는 것이고, 수가 살아나야지만 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의 핵심은 개수에 있다. 용신은 간목이지만 그 간목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고, 또 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무토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그리고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 사주 8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역, 균형, 생극제와 형충회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격국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운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운과 세운과 월운, 일진까지 볼 수 있으면 대단한 고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되는데, 특히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국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원국에서 당연히 정관격일 수도 있고 편재격일 수도 있지만은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격도 달라질 수 있다. 격이 달라질 수 있으면 용신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원국에서 딱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에 고정되지 않는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 요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주 격국과 용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격국과 용신 수가 용신인데 대운도 수대운이고 세운도 수운에 와 있는데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근데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술토 또한 양토가 됩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양토가 양토를 봤으니까 겁이 아니라 비견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비견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솔직한 말로 격을 비견격으로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솔직히 비견이 되면 이제 걸록격으로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걸록격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걸록격이다라고 보고, 걸록격의 특징은 뭐예요? 일간이 월령을 득해서 왕하다, 신왕, 사주가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왕, 사주.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자, 무토 제가 잠깐 요거 일단은 준걸록격까지 해놓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가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신금이 있고요, 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기 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일간이 왕하고 토가 왕하고 상관이 약한 거니까 토금 가상관격으로 볼 수 있죠. 토금 가상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양토가 화를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신금이 투출되느냐 정화가 투출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으면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이제 격을 잡는데, 비견격은 없으니까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 일간이 왕한 신왕사주이다 이렇게 보고, 자, 무토의 특성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간이 왕하면 울체되고 막힌다,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칠살인 간목을 취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소벽해야지만 무토가 막히지 않고 울체되지 않고 무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나게 된다. 근데 뭐다? 술월은 토가 왕하고 목이 약하죠. 원래는 토하죠. 목이 토를 극한다. 극의 관계는 공존관계라고 했습니다. 극해서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공존관계, 공생관계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균형이 무너질 때는 공존, 공생관계가 안 되는, 목국토한테 목이 왕이지면 어떻게 돼요? 토가 산토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목이 토를 극한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이때는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 술월의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약한 간목으로 잘못 들이댔다가는 목이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라든가 임수라든가 수가 있어서 간목을 보좌해 줘야 된다. 자, 재성으로서 임수 또는 개수라고 하는 재성으로서 칠살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제자 약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되죠. 제자 약살은 뭐예요?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북돋아준다, 이렇게 자부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제자 약살이. 그래서 술월의 무토는 이렇게 제자 약살하는 틀이 되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고요. 술월에 금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죠. 이때는 당연히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서 조고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칠살 간목, 재성인수, 그 다음에 병화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식 보게 되면은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또 비견을 얻었고요. 진술충이 되죠. 자, 토충은 제가 항상 말하죠. 토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붕충이다.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토충은 붕충, 법붕자죠. 친구끼리 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토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충하게 되면 술중정화는 개고가 돼서 천간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 그 다음에 술중에 있는 신금은 땅속에 묻혀버린다. 이것이 진술중에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편안한 진실이 될 수 있는데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자,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 소토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목이 왕이에요, 토가 왕이에요. 3대2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월령의 진술충에 무토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9대1 정도, 아니면 0.5대1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이 9대1, 이 3대2가 아닙니다. 이게 파워 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일지에서 오화를 봤으니까 토가 더 왕이 된다는, 오술합에다가 사주가 매우 이 오술합이 되면은 사주가 춥지는 않습니다. 차갑지는 않지만은 오수랍에 진술충 수가 없으면 매우 건조하다, 물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도 살고, 간목이 살아야지만 토를 소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보도록 할 것이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진술충이 진충해서는 땅에 매몰돼서 못 쓰겠지만 자수에 불을 든 임수까지 투출되는데, 아쉬운 점 뭡니까? 좌우충이 되죠. 진술충, 좌우충.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사지전충이라고 해서,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수도 못 쓰죠. 오화도 못 쓰죠. 단지 진술중 토만 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임수 고갈될 것, 땅속에 묻힐 것이고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명식 중에서는 임자시는 좋다 나쁘다 좋을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뭐 개축시 같은 경우 토가 또 많아집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축 중에 있는 신금으로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수가 너무 부족한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갑인시 또는 을묘시 같은 경우 지지로 이거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화국을 형성했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진술충이 되면은 이제 인호화국 또는 오술 이렇게 진술충이 되죠. 인호화국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일단은 화가 왕해져 있죠. 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그죠? 이거는 수가 부족합니다. 수가 물이 들어와야지만 무토도 윤택해지겠고 간목도 윤택 수는 어차피 화는 인호화국해서 화는 있으니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 을묘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는 더 왕해졌죠. 진토, 화는 어차피 토를 생하니까 토는 더 왕해지고 일단 병화가 있으니까 조구는 따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중 개수 하나밖에 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정사시, 무오시, 기미시 당연히 수가 부족한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경금의 목을 이렇게 극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래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쓰고 경신시의 이 금이 왕토의 기운을 설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천간으로 이제 수가 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거는 상생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만만한 생시는 없습니다. 임자시 뭐 좌우충 때문에 안 되고 갑인, 을묘, 병진, 정상, 무호, 기미시 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신유시도 이것도 금이긴 하지만 수가 부족한 거고 수를 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경신시하고 개해시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생시는 수가 부족해서 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